인간관계라는 세계에서 모든 상호작용은 깊은 연결을 만들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간단한 아침 메시지조차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임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규칙과 위험이 따릅니다. 잘못 선택한 단어는 잊혀짐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능숙하게 작성된 메시지는 관심과 열정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모든 메시지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아침부터 여러분을 생각하게 만들도록 세심하게 계획된 단계라고 상상해보세요. 만약 동전 던지기 게임을 거치지 않고도 상대방의 관심을 확실하게 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위대한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근 단어가 단순한 빈 껍데기가 아니라 깊은 의미로 가득 찬 상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단어는 우리의 무의식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이해하면 평범한 문자 메시지가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감정적 경험으로 바뀝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평범하고 단조로운 메시지를 보냅니다. 좋은 아침, 잘 잤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와 같은 문구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보일 수 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기억을 자극하지 않으며 욕망을 일깨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결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에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에픽테토스가 현명하게 말했듯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융 또한 이 말에 동의하며 진정한 힘은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메시지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감정에 있다고 강조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평범한 인사말을 뛰어넘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7가지 아침 메시지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남성의 뇌에서 매력, 흥미, 내적 동기를 담당하는 영역을 활성화하도록 세심하게 선택된 문구입니다. 이 메시지들은 익숙한 패턴을 깨고 하루 종일 그의 의식을 따라다닐 생각을 심어줍니다. 희망에 가득 찬 메시지를 보냈지만 완전히 무시당한 경험이 있나요? 답장도 없고 읽음 표시조차 없습니다. 그저 상처를 줄 수 있는 침묵만이 감돌 뿐입니다. 하지만 그를 비난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문제는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메시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표준 메시지는 감정적 자극이 부족하여 닫힌 문과 같습니다. 만약 낯선 사람이 여러분에게 평범하게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열정적으로 대답할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건드리지 않으며 연결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쁜 것은 무의식적으로 관심을 갈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아침 멋쟁이,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곧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방해해서 미안해요, 그냥 연락하고 싶었어요. 와, 같이 말이죠. 아무리 좋게 들리더라도 남자는 이를 당신은 아무 노력 없이 내 관심을 거저 얻고 있어요. 나는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욕망의 불꽃도 꺼버립니다. 윤근, 우리가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내면적 욕구를 주변 사람들에게 투사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드는 대신 멀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사람의 가치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결정된다라고 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메시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감정적 가치를 담고 있지 않다면 즉시 잊혀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의 시선을 멈추게 하고 미소를 짓게 하고 생각에 잠기게 하고 여러분을 떠올리게 할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감정을 불러일으키세요. 오늘 밤 당신에 대한 꿈을 꿨는데 절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와 같은 문구로 호기심을 자극하세요.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이 당신을 너무나 떠올리게 해서 웃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와 같은 메시지로 그를 웃게 만드세요. 아침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당신을 바로 떠올렸어요. 하지만 당신은 절대 알아맞히지 못할 거예요. 와 같은 수수께끼 같은 암시로 흥미를 유발하세요. 아직 잘 안 된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숙달의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진정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의 일상에서 벗어나게 하고 새로운 만남을 간절히 기다리게 만들 7가지 비법을 소개합니다. 변화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밀의 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카드를 한 번에 공개하면 매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희망에 가득 찬 메시지를 보냈지만 하하라는 건조한 답장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불꽃도 없고 대화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화 예고편의 첫 장면에서 결말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무슨 흥미가 있겠어요? 윤근 잠재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장면 뒤에 남겨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상상력이 있는 곳에는 매력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장점입니다. 비밀에 쌓인 메시지는 반쯤 열린 문과 같습니다. 그는 그것을 열고 싶은 욕망을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좋은 아침, 오늘 밤 당신에 대한 꿈을 꿨는데 절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왜 이것이 실패하지 않고 작동할까요? 인간 두뇌의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불완전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부족할 때, 아주 작은 모호함이라도 남아있을 때 뇌는 자동으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현상을 칼 윤근 그의 원형과 상징 개념에서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배의 힘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남자를 압박하지 않고 부드럽게 흥미를 유발하는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가 얼마나 설레게 하는지 상상해보세요. 그의 마음은 즉시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무슨 꿈을 꿨을까? 그 꿈은 낭만, 유머,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 그리고 그가 깨닫기도 전에 여러분은 이미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혹에 검증된 규칙이 발휘됩니다. 그의 질문에 즉시 대답하지 마세요. 그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도록 하고 모르는 채로 괴로워하게 하세요. 나중에 그 꿈은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메시지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꿈이었는지 맞춰봐요. 와 같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비밀은 기억에 새겨지는 강렬한 감정적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그는 여러분의 정확한 단어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에게 불러일으킨 감정은 분명히 마음에 간직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의 메시지, 즉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의 감정을 건드리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으로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즐겁지만 피상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들은 좋게 들렸지만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윤기 말했듯이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나중에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감정적 수준이 즐겁지만 공허한 잡담과는 달리 진정한 친밀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메시지의 인상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아침, 승리로 가득 찬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꿈꾸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메시지로 여러분은 평범함을 벗어나 진실성을 위한 공간을 엽니다. 모든 사람,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은 이해받고 합당한 평가를 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에게 그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자신의 꿈을 털어놓을 때 주의 깊고 진실하게 그의 말을 경청하세요. 그의 비전이 아무리 멀고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그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그의 비전을 기뻐하세요. 예를 들어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무엇이 당신을 그것에 빠져들게 했나요? 와 같은 답은 수천 번의 공허한 칭찬보다 여러분의 관계를 훨씬 더 깊게 만들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은 기억에 영원히 남기 위해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전략의 세 번째 단계인 상상력 일깨우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상대방에게 꿈의 불꽃을 지피고 여러분의 말로 만들어진 꿈의 세계로 그를 이끄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무심코 미소를 짓게 만드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대화를 기억하시나요? 단어는 인간 의식 속에 온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환상과 상상력은 진정한 욕망이 싹 트는 무의식의 깊이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그러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아침, 지금 지구상의 어느 곳으로든 이동할 수 있다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이 질문은 즉시 내면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의 상상 속에는 외딴 해변, 시끄러운 이탈리아 광장 또는 흥미진진한 모험의 그림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눈에 띄지 않게 이 상상의 일부가 되어 그의 생각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가 이 순간에 느끼는 감정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과 연관되어 있으며 강한 감정과 연결된 사람은 진정으로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지만 중요한 조언, 답장을 받으면 피상적인 말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주제를 발전시키세요. 그가 파리라고 대답하면 단순하게 아 멋지네요 라고만 말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이 몽마르트 언덕을 걸으며 커피를 마시고 사색에 잠겨있는 모습을 상상해요. 프랑스 문화와 가까운가요? 와 같이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가 그림을 완성하고 더 생생하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어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단순한 즐거운 대화 상대에서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전략의 네 번째 단계인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을 일깨우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강력한 감정적 지렛대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여러분을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할 말이 있어요 라는 문구를 기억하세요. 즉시 머릿속에는 수많은 추측과 불안감이 생겨납니다. 바로 이러한 신경을 자극하는 느낌을 긍정적이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재현해야 합니다. 좋은 아침,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와 같은 메시지는 감정적 자명종과 같습니다. 그는 무심코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신의 인식에 무엇이 바뀌었는가? 당신은 그에게서 어떤 새로운 면을 발견했는가? 그것은 아름답고 설레고 예상치 못한 것인가? 칼 융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공통된 상징, 감정, 아이디어의 실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인 집단 무의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메시지는 바로 그곳을 겨냥합니다. 그것은 아직 결말을 맺지 못한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시작처럼 흥미진진한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카드를 한 번에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말할 수 없지만 당신도 알고 싶어질 거예요. 와 같은 문구로 미완성, 기대감을 가지고 놀아보세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자석처럼 작용하는 감정적 기대감의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절반만 들려준 이야기에서 눈을 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장면 뒤에 남겨진 것, 행간에 숨겨진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 의식 속의 공백이 그 잊을 수 없는 그리움을 만들어냅니다. 윤근 숨겨진 것이 투사가 되고 투사는 엄청난 힘을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밀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반면 명백한 것은 빠르게 매력을 잃습니다. 호기심의 물결을 불러일으키는 이상적인 텍스트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좋은 아침, 어젯밤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가장 먼저 당신이 생각났어요.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요. 그가 이 메시지를 읽자마자 그의 상상력은 다양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일까? 웃긴 일이었을까? 감동적인 일이었을까? 은밀한 일이었을까? 여러분은 특별한 무언가로 향하는 문을 열지만 아직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순간의 마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의사소통은 소위 미완성된 게슈탈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단순히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클라이맥스 코러스 직전에 끊기는 음악 작품을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재의식은 잃어버린 음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카드를 한 번에 공개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세요. 상대방이 조바심을 내면 지금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웃게 만들었어요. 와 같이 모호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말은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능숙하게 흥미를 고조시킵니다.
뛰어난 심리학자인 칼 융은 잠재의식의 깊이에 숨겨진 요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별한 중요성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소통의 리듬을 능숙하게 지휘하는 사람이 사람들 사이의 감정적 친밀감을 조절합니다. 이제 우리 의사소통의 5번째 강력한 도구인 향수의 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화에서 능숙하게 되살아난 기억은 엄청난 감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멜로디가 과거로 데려가 소중한 사람과 보낸 순간을 되살리는 느낌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억은 독특한 향기, 밝은 색상,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디테일이라도 감정의 폭포를 일깨울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융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물려받아 내면 세계에 소중히 간직하는 감정적, 상징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공통된 기억, 즉 실제 기억이든 상상의 기억이든 일깨울 수 있다면 멋진 경험과 강력한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아침, 오늘 공원에서 산책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정말 특별했어요. 조만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즐거운 순간을 기억 속에서 되살리고 새로운 순간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내는 2가지 측면을 동시에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 메아리를 만들어내고 공통된 기억이 아직 없더라도 상상 속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환상 속에서만 존재하더라도 꽤 현실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생각이 광활한 바다로 떠오르는 마법 같은 느낌을 알고 있나요?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부드러운 바람이 피부를 어루만지고 파도 소리가 영혼을 달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더 이상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황금빛 모래 위에 있습니다. 설레는 그림 아닌가요? 그리고 언젠가 이 꿈을 현실로 만들고 이 행복을 상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느끼고 싶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삶을 그리는 가장 밝은 색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덧없는 사건보다 훨씬 오래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언어로 말하고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인상을 주는 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다음 비결인 마음을 사로잡는 칭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문구가 아니라 사람의 독특한 특징에 대한 진정한 감탄에 관한 것입니다. 진정한 칭찬은 의례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의 개성을 보고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어떤 칭찬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나요? 물론 진심으로 들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향한 칭찬입니다. 그러한 말은 영혼을 감동시키고 자신을 특별하게 느끼게 만들고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현명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모든 사람은 인정을 갈망하지만 진심으로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진정한 가치감을 줄 수 있다면 반드시 군중 속에서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강력하고 기억에 남는 칭찬의 예입니다. 좋은 아침, 당신에게서 가장 감탄하는 점이 뭔지 아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유머를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정말 전염성이 강해요. 이러한 말은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초는 세부 사항을 알아차리는 능력에 있습니다. 단순한 당신은 매력적이에요가 아니라 그의 성격의 특정 특징에 대한 진정한 감탄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이 그의 본질에 대한 진정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행동이 사소한 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목하여 여러분 사이에 강력한 연결을 만드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람이에요. 와 같은 상투적인 문구는 피하세요. 그들은 거짓되고 진실성이 없습니다. 그가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목소리의 음색, 웃음의 전염성, 그가 열정적일 때 움직임의 우아함과 같은 뉘앙스에 집중하세요. 이러한 순간은 그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표현을 언급할 때 그의 영혼의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그가 무언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제스처를 취하는지 알아차렸나요? 아니면 그가 자신의 꿈을 공유할 때 눈이 어떻게 빛나는지 알아차렸나요?
바로 이러한 순간에 그의 진정한 자아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그에게서 알아차린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을 떠올릴 것입니다. 칼 윤기 말했듯이 우리는 마음속 깊이 우리가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실제로 있는 모습으로도 보여지기를 갈망합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검토의 절정, 즉 7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인상적인 유형의 메시지인 상상력을 자극하고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에 도달했습니다. 기대감은 인간 욕망의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다가오는 사건이나 만남에 대한 생각이 잠시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때 그 설레는 기대감을 기억하세요. 감정으로 물든 기대감은 평범함을 마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레스토랑의 아늑함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대표 메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서빙하는 대신 웨이터가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오늘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지연은 짜증을 유발하지 않고 오히려 식욕과 기대감을 높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오랫동안 기다릴수록 그것을 받는 순간 더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세네카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감사를 거의 불러일으키지 못한다고 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칼 융은 비밀이 명백한 사실보다 우리의 잠재의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람에게 흥미진진한 이야기, 중요한 세부사항 또는 감동적인 제스처와 같은 비범한 것에 대한 예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그의 관심을 깊은 수준에서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좋은 아침, 당신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당신의 반응을 볼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말로 시작하는 간단한 메시지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짧은 문구는 한 번에 3가지 강력한 감정적 과정을 시작합니다. 첫째, 호기심을 일깨워 여러분의 계획에 대해 추측하게 만듭니다. 둘째, 그는 하루 종일 여러분을 떠올리며 사건 전개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되풀이합니다. 그리고 셋째, 여러분은 이 긴장의 순간을 조절하여 흥미진진한 게임의 감독이 됩니다. 기쁨을 주는 기술에 대한 베일을 벗겨보겠습니다. 웅장한 깜짝 선물로 압도하거나 선물의 전 재산을 쓰거나 현기증 나는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깊은 의미로 가득 찬 진심 어린 사소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공유된 과거의 멋진 에피소드를 회상하고 여러분의 관계의 상징이 된 노래를 틀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부드러운 메시지를 쓰고 그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아는 하찮은 물건을 선물하거나 가장 적절한 순간에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를 제공하세요. 결국 중요한 것은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의 영혼에 불러일으키는 감정입니다.